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어떤 산골에 홀어머니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 어머니는 들에 가서 나물 캐고 아들은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잘 살기만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지.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물었지.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아유, 네 어머니는 커다란 새한테 잡혀갔다.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 2마리가 와서 내 어머니를 채갔다. 이거 참 큰일 났지. 아들이 어찌나 분한지 내가 그놈의 새를 꼭 찾아서 어머니를 구해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논이 있는데 이 논이 너비는 한 자밖에 안 되는데 길이는 끝이 안 보일 만큼 길어. 그런 논에서 웬 사람이 모를 심고 있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것 못 보셨나요? 하니까 이 논 30리에 모를 다 심어주면 가르쳐주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를 심어줬지. 길이가 30리 되는 논에 모를 다 심어주니까 고맙다고 볏짚 태운제를 한 대 주면서 저기 좁디 좁은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 하고 가르쳐줘. 그래서 볏짚 태운제를 봉지에 싸서 허리춤에 달고 고개를 넘어갔지. 겨우 고개를 넘어서 또 한참 가다 보니 산비탈에 기우뚱한 고추밭이 있거든. 땅이 워낙 기울어서 사람이 앉으면 모로 넘어질 정도란 말이야. 그 밭에서 웬 사람이 줄에 매달려 김을 메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것 못 보셨나요? 이 고추밭 다 매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줄에 매달려 그 기우뚱한 밭에 김을 다 매줬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고춧가루 한 봉지를 주면서 저기 구름 아래 큰 산 너머로 날아갔다 하고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고춧가루 봉지를 소매 속에 넣고 큰 산을 넘어갔지. 겨우 산을 넘어서 또 한참 가다 보니 까치 한 마리가 참나무 가지에다 둥지를 틀고 있더래. 까치야!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것 못 보았니? 벌레 한 소쿠리 잡아다 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벌레를 한 소쿠리 잡아다 줬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삭정이 한 단을 주면서 저기 병풍 같은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어. 하고 가리키는데 보니 1000길도 넘어 보이는 벼랑이 깎아지듯 하거든. 까치가 준 삭정이 단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바위산을 넘어갔어. 겨우겨우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구멍에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 다람쥐야, 다람쥐야!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것 못 보았니? 상수리 하나를 주워다 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며 상수리를 한 말 주워다 줬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독고마리 한 줌 주면서 저기 가시넝쿨 뒤덮인 산, 그 너머로 날아갔다 하거든. 독고마리를 귀주머니에 넣고 산을 넘는데 그 산에는 온통 가시넝쿨이 빽빽히 들어차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어.
가시에 긁히며 자빠지며 겨우겨우 산을 넘어갔지. 넘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산속에 커다란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 바위가 온통 새 발톱에 긁혀 있더래. 옳지, 바로 저 굴 속에 있겠구나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동구러기에 커다란 바위문이 있는데 그게 꽉 닫혀 있어. 칡넝쿨을 걷어다가 동아줄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고 힘껏 당겼지. 그러니까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더래. 들어가 보니 동굴 속이 훤하게 넓은데 거기에 큰 집이 한 채 있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쇠창살로 막힌 방에 어머니가 갇혀 있거든. 얼마나 반가운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붙잡고 둘이서 엉엉 울었어. 어머니,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가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요. 그렇지만 이 새문은 그놈의 새가 죽기 전에는 안 열리니 어쩌면 좋으냐. 쇠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벽장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지. 한참 있으니까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들이 날아오더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지? 하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못 찾겠으니까 문 닫고 잠이나 자자. 하고 모두들 바위문을 닫는다고 우르르 나가. 그 틈에 살짝 나왔지. 모 심는 사람이 준 재를 방에다가 뿌리고 마당에는 고추밭 매는 사람이 준 고춧가루를 뿌렸어. 부엌에는 다람쥐가 준 독고머리를 주르르 흩어 뿌려놓고 부엌 아궁이에는 까치가 준 삭정이를 잔뜩 집어넣었어. 그리고 다시 벽장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들어와서 잠을 잔다고 방에 누우니 제가 풀썩풀썩 일거든. 아이고, 매캐, 마당에 가서 자자. 마당에 나가 누워보니 고춧가루가 풀풀 일거든. 아이고, 매워. 부엌에서 자자. 부엌에 들어가서 누우니 독고마리가 등을 콕콕 찔러대지. 아이고, 따가워. 가마솥에 들어가서 자자.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들이 모두 커다란 가마솥에 들어갔어. 아들이 그걸 보고 벽장에서 살금살금 나와서 솥뚜껑 위에 큰 돌멩이를 눌러놓고 삭정이에 불을 지폈어. 불이 활활 타니까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더니 불을 자꾸 떼니까 아이고, 그만 떼라, 그만 떼 하더래. 그러다가 그만 바싹 타버렸지. 그렇게 새들이 다 죽고 나니까 쇠문이 스르르 열리더래. 어머니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았지. 그런데 그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들이 죽어서 글쎄 모기가 됐나 봐. 모기 주둥이가 얼마나 길어. 꽁지도 길지. 그것들이 그래서 사람을 자꾸 팥죽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서 살았단다. 혼자 살면서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농사를 지었단다. 하루는 팥밭을 메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 한 놈이 어기적 산에서 내려와서 할멈, 나하고 반매기 내기를 하자. 할멈이 이기면 그만이고 내가 이기면 할멈을 잡아먹고. 이러거든. 할머니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
뭐 그런 얘기가 다 있느냔 말이야. 그래도 호랑이 우격다짐이니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밥 먹이 내기를 했어. 그런데 호랑이가 그 큰 발톱으로 호비작 매 나가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할머니가 졌어. 호랑이란 놈이 입을 딱 벌리고 내가 이겼으니까 잡아먹어야지. 하고 덤벼들거든. 아이고 호랑아, 내가 이 팥 매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는데 이 팥을 다 키워서 팥죽이나 쑤어 놓거든. 그때 잡아먹어라.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되면 팥죽도 빼앗아 먹고 할머니도 잡아먹고 좀 좋아. 그럼 그러지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 할머니가 팥을 다 가꾸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지. 팥을 거두는데 호랑이가 내려왔어. 할멈, 잡아먹으러 왔다. 이 팥을 거두어서 팥죽이나 쑤어 놓거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냥 돌아갔어. 팥죽 먹을 욕심으로. 할머니가 팥을 다 거두어서 떨었어. 떨어가지고 키에 담아 까부는데 호랑이가 찾아왔어. 할멈, 잡아먹으러 왔다. 그래, 이 팥을 다 까불어서 내일 저녁에 팥죽 쑤어 놓거든. 그때 와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호랑이는 또 그냥 돌아갔지. 이튿날 할머니가 팥죽을 쑤어서 한 동이 퍼놓고는 앉아서 울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한참 엉엉 울고 있는데 달걀이 대굴대굴 굴러와. 할머니, 왜 울어? 오늘 저녁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돼서 운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당하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줬지. 주니까 먹고 나서 부엌 아궁이에 묻어달래. 부엌 아궁이에 달걀을 묻어주고 또 엉엉 울었지. 울다 보니 이번에는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와. 할머니, 왜 울어? 오늘 저녁에 호랑이한테 죽게 돼서 운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나서지. 그래서 또 한 그릇 줬지. 자라는 팥죽을 먹고 나서 물두멍에 넣어달라네. 물두멍에 넣어주고 또 엉엉 우니까 맷돌이 왈캉달캉 굴러와. 할머니, 왜 울어? 오늘 저녁에 또 죽게 돼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맞서지. 또 한 그릇 줬지. 맷돌은 부엌 천장에 매달아 달래. 그래서 매달아 줬지. 그러고 나서 또 엉엉 울고 있으니까 송곳이 팔딱팔딱 뛰어와. 할머니, 왜 울어? 오늘 저녁에 죽게 돼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거들지. 또 줬지. 송곳은 부엌 바닥에 세워달라네. 세워주니까 이번에는 멍석이 둘둘 굴러와. 할머니, 왜 울어? 오늘 저녁 죽게 돼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도와주지. 또 주니까 멍석은 마당가에 눕혀달래. 눕혀놓고 나니까 지게가 어쩡어쩡 걸어와.
할머니, 왜 울어? 죽게 돼서 운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팥죽 한 그릇을 퍼주니까 지게는 대문간에 세워달라네. 대문간에 지게를 세워줬지. 이제 할머니가 방에 앉아 있으려니까 호랑이가 썩 들어오거든. 들어오는데 불을 뚝 껐지. 이 못된 할망구야. 나 들어가는데 불은 왜 꺼? 아이, 내가 껐나? 너 들어오는 바람이 꺼졌지. 할머니가 부직갱이를 호랑이에게 던져줬어. 이걸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여서 환하게나 해놓고 잡아먹어라. 호랑이가 부직갱이를 받아서 불을 당기려고 아궁이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아궁이 속에 있던 달걀이 불덩어리가 돼서 탁 튀어나와서 호랑이 눈을 때리네. 아, 뜨거! 뜨거! 호랑이가 엉겹결에 눈을 씻으려고 물두멍에 손을 넣으니까 거기 숨어있던 자라가 손을 물고 늘어지지.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 그때 천장에서 맷돌이 뚝 떨어지면서 호랑이 머리를 내리치네. 아이고! 하고 주저앉으니까 바닥에 세워놓은 송곳이 엉덩이를 찌르지. 그때 마당가에 누워있던 멍석이 와서 호랑이를 뚜루루 마니까 지게가 와서 짊어지고 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 할머니는 잘 살아서 엊그저께까지 살더래. 두꺼비와 천년 묵은 지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처녀는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해주고 삭바늘질도 하여 양식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어렵사리 살아갔어. 그런데 아버지는 자나깨나 딸 걱정이야.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냐고? 아니야. 시집 보낼 걱정이냐고? 그것도 아니야. 무슨 걱정인고 하니 딸이 지네에게 잡아먹힐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지네사당이라는 것이 있었어. 뒷산에 천년 묵은 지네가 사는데 이놈이 걸핏하면 심수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농사를 망쳐놓거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뒷산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서 지네를 달래는 거지.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처녀 한 사람씩 지네에게 바쳐야 한단 말이야.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 어떻게 해. 해마다 마을 처녀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처녀를 골라 지네에게 바치는 거야. 그러니 눈먼 아버지는 행여 제 딸이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질까? 자나깨나 그게 걱정이지. 하루는 딸이 부엌에서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웬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더래. 두꺼봐,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으러 왔니? 옛다, 한술 먹으려무나? 딸은 밥을 한술 떠서 두꺼비 앞에 떨어뜨려 주었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밥을 낼름 먹어치우거든. 에그, 배가 몹시 고팠던 게로구나.
옛딸 한술 더 먹으렴. 딸은 제가 먹을 밥까지 두꺼비에게 줬어. 그 뒤부터 두꺼비는 밥 지을 때만 되면 부엌에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더래. 그러다 보니 딸은 두꺼비한테 아주 정이 담뿍 들었어. 하루라도 두꺼비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허전도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얻으면 꼭 두꺼비 목까지 챙겨다가 먹이곤 했지. 이러구러 지내사당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뽑는 날이 됐어. 마을 처녀들이 모두 모여 제비를 뽑았는데 아뿔싸, 이 집 딸이 그만 덜컥 뽑혀버렸네. 이거 참 큰일 났지. 딸이 죽으면 눈먼 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아버지와 딸은 밤새도록 서로 붙들고 엉엉 울었어. 울다가 날이 새서 이제 지네에게 잡아먹기로 가야 하는 날이야.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침밥이나 정성껏 지어드리려고 부엌에 나갔지. 그랬더니 두꺼비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밥을 얻어먹으러 와 있거든. 두꺼봐. 내게 밥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나는 오늘 밤에 죽게 된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기 와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주는 밥도 안 먹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래. 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갈 때 두꺼비도 엉금엉금 그 뒤를 따라갔어. 마을 사람들은 딸을 지내사당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걸더니 산을 내려가 버리네. 딸 혼자서 방 안에 남아있는데 구석에 뭐가 오두만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야. 가만히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두꺼비가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지 뭐야. 해그머니, 두꺼봐, 넌 여기 왜 들어왔니? 어서 나가. 여기 있다간 너마저 죽어. 그래도 두꺼비는 나가지 않고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지. 암만 나가라고 해도 꼼짝 않고 그러고 있네.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우지끈 뚝딱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당집 천장에서 파란 연기가 스르르 내려와. 지네가 내뿜는 독이지 그게. 두꺼비가 그걸 보더니 입을 딱 벌리고 노란 연기를 휙 내뿜어. 자기도 독을 내뿜어 지네 독을 막는 거야. 노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파란 연기가 더 못 내려와. 그러니까 지네가 화가 났는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와장창 내더니 파란 연기가 자욱하게 마구 내려오네. 두꺼비도 안간 힘을 써서 노란 연기를 마구 내뿜어. 이렇게 두꺼비와 지네가 서로 독을 내뿜으며 싸우는데 당집이 왈캉달캉 흔들리고 눈앞이 자욱해서 처녀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 이튿날 아침에 딸이 눈을 떠보니 지네와 두꺼비가 둘 다 쓰러져 죽어 있더래. 지네는 두꺼비 독을 마시고 죽고 두꺼비는 지네 독을 마시고 죽은 거지.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처녀가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간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진해 사당을 헐고 그 자리에 두꺼비 사당을 지어줬어. 그 뒤로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없어졌고 말이야. 딸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날마다 두꺼비 사당에 밥을 지어 갖다 줬대.